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시장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코스피 종합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방향이 윗방향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죠. 또 좀 좁혀보면 직전에 이런 저점들이 여기 있었어요.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점을 한번 깨더니 살짝 올라오네요. 이렇게 직전 저점이 깨지면 이제 추세가 이탈했다고 아랫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 정도 한 3,200까지 요 사이에서 박스권 정도 예측하고 있어서 지금 자리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저점 한번 깼다가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이죠. 자, 여기 이제 60선 지나가는데 이거 뚫어주는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종합 차트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오픈베이스고요. 오픈베이스는 이전 영상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영상에 보시면 오픈베이스하고 미르온 이재명 정책 테마로 다시 엮일 때 이야기를 드렸고요. 12일 전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죠. 그때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였습니다. 바닥권을 탈피하는 요 노란색 박스를 보고 이렇게 탈피하고 올라올 때 아, 이게 이제 시간 조정을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정책 테마에 엮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급등했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최저형 테마에 한번 엮였고요. 그때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지금 이 물량들 다 나갔다라고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나 이슈에 한번 엮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운도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최저형 테마에 엮였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내리죠. 모멘텀과 이슈가 없거나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졸졸졸졸졸졸 쫄쫄이봉이죠.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내린다라는 거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모멘텀이나 이슈나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관심과 모멘텀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봉우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죠? 어떤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을지가 이제 처음에 관심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 디지털 전환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번 뻥 들어왔어요. 그죠?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오픈베이스를 매매한 내역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지 차트를 보면 일봉이고요. 일지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면 조회 딱 누르면 여기 매수 매도한 지점이 여기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5분 차트 넣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번쩍 올랐죠. 이렇게 오를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 시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했고 며칠 기다렸어요. 두 번 나누어 샀던 거죠. 나누어 샀다가 평균 단가가 여기 중간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요럴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나온 케이스고요. 오늘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샀다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길래 그냥 또 탈출하고 말았어요. 요거는 이제 본전 매도 해버렸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저는 나왔고요. 내일장 특별히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넣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7일이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상한가 나온 애들 있네요. 상한가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봐요. 보면 일동제약이 눈에 띄게 올라갔네요. 일동제약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거래 대금이 2280억. 기업 한번 볼까요? 기업 한번 보면 재무 비율 중에 부채 비율 170입니다. 100이 넘죠. 유보율은 괜찮은데 부채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어떤 모멘텀으로 올랐는지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뉴스 검색창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4월 출시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는 거죠. 제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 4달 말 임상을 마치고 내년 4월에 출시 예정이다. 요 모멘텀으로 지금 올랐네요. 다시 차트를 볼게요.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제 요게 이제 거래대금이 없던 거래대금이 쑥 들어왔어요. 그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보이던 엄청난 거래대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러면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여기 흔적 한번 줬고, 흔적 준 꼬리가 여기 2만원대였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에 피레친 봉들이 많아요. 그죠? 오늘 한번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모멘텀에 한번 실리죠. 최근 코로나 신규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 이제 요 종목은 관심에 넣어야겠죠. 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 이렇게 보면 멀티캠퍼스가 눈에 띄네요. 멀티캠퍼스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407억 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소형주라는 거죠. 회사도 조그만한가 봐요.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한 회사고, 요것도 이제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장기간의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급등이 한번 나왔네요. 또 멀티캠퍼스도 어떤 모멘텀으로 올랐는지 한번 봐야겠죠. 뉴스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뭐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뉴스는 안 보이는데요. 그죠? 고용노동부 원격 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외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참고하는 거죠. 다시 차트로 가서 기업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려보면 부채 비율, 이게 왜 이래? 자, 됐고, 거래대금 다시 보면 거래대금 400억 들어왔어요. 400억. 거래대금이 너무 작다. 그죠? 너무 작아서 좀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뭐 작은 금액은 상관없겠죠. 부채 비율 65, 유보율 4,300. 회사의 안정성은 있어요. 재무적 안정성은 있고. 요거는 일단 반신반의합니다. 이런 건 좀 더 이제 학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하락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이렇게 좀 볼만한 게 없고요. 위에 매물이 많아서 신고가 종목이나 매물이 없는 애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은데 볼만한 게 없네요. 요새 영진약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애들을 좀 많이 오르죠. 자, 전부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상승 정도인 거고 볼만한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멀티 캠퍼스랑 일동제약 정도 내일 2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봐오던 거 한번 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요거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위에서 조정하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3월선부터 분할해서 매수해 나가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요런 데서 지금 자리를 한번 잡았죠. 요런 데서 자리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오면 또 쌍바닥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 위하고 아래하고 폭을 매매 구간으로 한번 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한 8% 정도 되네요. 한 이격이 한 10% 정도 되면 좋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9천억 짜리고 요거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싸이월드 관련 종목, 요게 미니 홈피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BGM을 제공하는 회사로 NHN벅스가 어제 뛰었는데 오늘 시가에 갭 띄우고 빠진 모습 보였네요. 오늘 시가가 4% 정도 떠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떠서 시작했다가 살 빠지고 있죠. 자, 요런 지지 라인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요게 직전 고점 근방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놨고, 여기는 이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졌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전략을 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차 매수하면 2차 매수는 한 8%, 9% 정도 빠졌을 때 2차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구간에서 매수해 나가면 반등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전략을 짤 때 이런 구간을 깨면 손절을 한다라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NHN벅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LX 세미콘 또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LX 세미콘은 오늘 시가에 갭을 살짝 주고는 살짝 밑에 조정을 하고는 전일 종가에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이 상한가 근방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시가를 살짝 갭을 띄웠다가 꼬리 잠시 주고 그냥 올려버렸죠. 오늘 요것도 전일 종가쯤에 사거나 오늘 시가 돌파 시 샀다면 한 8%, 7% 정도의 수익 구간을 주고 지금 살짝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가파른 녀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 자, 그런 지점을 요렇게 여기 또 꼭지가 하나 딱 보이죠? 그럼 요런 지점 13만 5천원, 그리고 여기 상한가가 형성된 요런 지점들은 이제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 15만원이 꼭지네요. 한 10% 정도 빠지면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요. 너무 잘 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가에 오늘 갭 띄우고 시가를 돌파할 때 바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지금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살짝 한번 밑으로 출렁해 줄 때 이런 구간에서 13만 5천원에서 한 14만원 그 사이에서 한번 매매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비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게임 테마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 아이들도 보면 싸이월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에 언급해드렸고, 여기도 게임 이야기 나오죠. 여기도 게임주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요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빼보고 동영상 여기 눌러보면 시간 순으로 쭉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의 그 핵심 테마는 여기 역시 게임에 있죠. 게임 관련주들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메타버스하고 같이 엮이면서 이런 애들이 지금 상승이 잘 나오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쉬어갈 때 잘 봐야 돼요. 쉬어갈 때 한번 공략해 볼 자리를 찾는 겁니다. 어제 빼더니 오늘 꼬리 한번 졌네요. 여기 직전 저점 요렇게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출렁 빼주면 아주 좋은 자리, 12만원 정도면 아주 좋은 자리다. 좀 더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살짝만 더 조정하면 12만원대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30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전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쌍바닥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출렁해주면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죠. 이 게임빌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죽진 않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출렁출렁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했던 그런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오면 여지없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신규 종목 멀티 캠퍼스, 일동제약 두 개를 넣어봤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에 LX 세미콘 반도체주, 주성 엔지니어링, NHN벅스, 다날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는 안 봤구나. 한글 이렇게 올리고, 다나라고 한글과 컴퓨터도 모두 다 같은 테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다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일시적인 고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빠졌을 때 지지선 찾아서 여기 21선 지나가는데 여기 꼬리 한번 달았잖아요. 요런 데서도 반등했고, 그럼 여기 근방, 색깔을 칠하면 한 요 정도 근방에서는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이렇게 반등했던 자리, 또 반등했던 자리 옵니다. 그죠? 거기 21선 여기 있죠.
이런 자리 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동시에 이제 개인빌이 또 요게 한번 밑으로 출렁해주면 12만원 근방에서도 분할 매수로 한 두세 번 나누어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들이다. 이렇게 조정할 때 관심 가지고 서서히 비중의 일부분을 실어보는 게 꾸준히 수익 나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12월 7일장 전체 정리하고 매매 내역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사볼만한 종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상투하는 하루 되십시오.